세상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복이었다고 합니다. 네. 두 분 혹시 말복 챙기시고 특별한 음식 드시나요, 배 소장님? 아니, 오늘 말복인지도 몰랐네요. 네, 저도 몰랐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가지고 예. 그냥 더워가지고 좀 더위에 지친 말복이었습니다. 아하. 전 팀장님은요? 저는 어제 저녁에 이제 찹쌀밥이랑 갈비찜을 아내가 사와서 데워줬습니다. 네, 데워서 드셨군요. 알겠습니다. 모두 다 오늘 말복더위 잘 보내셨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도쿄올림픽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 방송 시간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는 결정, 이 방송 중에 이제 결정이 나서 속보를 알려드렸었는데요. 13일 금요일에 풀려나게 되죠. 이와 관련해서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1번 도움이 될 것이다. 2번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3번 잘 모르겠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1번 도움이 별로 안 될 것이다 생각하신다면 2번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3번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실 휴대폰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이고요. 같이 저희들이 집계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요일에 폐막한 도쿄올림픽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전민기 팀장님, 네. 도쿄올림픽을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지난 한 달 언급량이 152만 8천 건. 저희가 이제 올림픽 전에 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이 너무 없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이 되니까 네. 정말 이 관심이 너무나 집중이 되면서 저도 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진짜 올림픽과 함께 또 한 2주를 보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연관어도 쭉 보면은 여러 종목들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그 외에는 영웅이라는 키워드들도 보이고 개막식이라든지 뭐 국가대표 이런 키워드들 중심으로 이제 종목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인물 연관어를 제가 따로 뽑아봤더니 네. 역시나 가장 지금 우리 국민에게 가장 많이 관심 받고 있는 그 도쿄 올림픽 스타는 안산 선수였고요. 안산 선수. 예. 우리 뉴스하이킥에 지난주에 그랬죠. 오셨었잖아요. 예. 와, 대단했다면서요. 대한민국 모든 방송사 중에 최초로 뉴스하이킥에 와주셨습니다. 와, 맞습니다. 최고입니다. 네, 역시나 삼관왕을 해서 그렇고 이번에 물론 그 메달의 색깔과 관심 없이 또 다양한 선수들의 네. 이름이 또 인물 연관에 오르고 있는데 예. 2위가 김연경 선수. 김연경 선수. 그렇죠. 저는 딱 소원이 김연경 선수한테 등짝 스매싱 한번 맞아보고 싶어요. 그 위험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게 그 스매싱이 예. 이거 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입니까? 그 외에 쭉 선수들 이름 좀 호명하면 네. 김재덕 선수, 네. 황선우 선수, 강채영, 김우진, 김정환, 장민희, 이다빈, 오진혁, 김희진, 예. 안창림, 구본길, 신유빈, 우상혁 등등등. 네. 그 밑으로도 선수 이름이 빼곡하게 있었는데 네. 일단은 좀 양궁 선수들 이름이 좀 가장 많이 보이고요. 그렇네요. 그 외에는 좀 그래도 고르게 이제 이렇게 분포가 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펜싱의 김정환 선수도 뉴스하이킥에 오셨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아무튼 이렇게 선수들의 이름이 좀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게 참 좋습니다. 네. 뭐 안산 선수가 가장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배 소장님? 그러니까요. 워낙 또 기구할 때도 관심이 많았고 또 우리 하이킥 출연했을 때는 더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겠죠. 그만큼 그럼요. 안산 선수 산 마음 말고 안산 마음 사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안산 선수가 정말 이번에 받은 금메달의 절반을 안산 선수가 따낸 거예요. 네. 6개 중에서 3개니까. 그렇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경기도 안산 아닙니다. 안산 선수 이제 네. 뭐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가 됐는데 안타까운 건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약간 또 논란도 있었잖아요. 정말 안산 선수 더 이상 뭐 무슨 니즘 논란이니 정치적 논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그러게요. 안산 선수 대단했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보면 네. 결국 우리 정서가 안산 선수를 이렇게 좋아하고 있다, 지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요. 네. 종목으로도 양궁이 가장 관심이 높았나요, 전 팀장님? 예, 연관어 순위 1위 양궁이었고요. 아, 그렇군요. 2위가 배구, 음. 그다음에 펜싱, 수영, 유도, 체조, 태권도, 야구, 사격, 네. 탁구, 축구, 도마, 핸드볼, 배드민턴, 근대 5종까지 아하. 연관어 순위별로 쭉 나열해 봤습니다. 네. 리우와 달라진 점은 메달을 따지 않은 종목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음. 높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리우 올림픽 당시를 봤더니 물론 양궁 비롯해서 금메달 딴 종목들 그리고 축구나 야구 인기 종목들이 연관어 순위 상위에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번엔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점, 그러네요. 뭐 언론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예. 그 종목에 대한 골고루 이렇게 관심 갖게 되셨고 선수들도 메달 맞아요. 딴 선수 외에도 이렇게 관심 갖고 계시고 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감성어도 이제 긍부정 비율이 67.5 대 21.5인데 사실 부정 비율도 뭐 져서 안타깝다 뭐 이런 키워드들입니다. 아하. 그래서 참 눈에 띄는 어떤 키워드가 이제 감성어가 수고하다라는 건데 승리하다 다음이 수고하다예요. 그러니까 음흠. 메달을 땄건 따지 않았건 선수들을 좀 많이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들 네. 그 외에 멋지다, 기쁜 마음, 뭐 성공하다, 진심 이런 키워드들 보이거든요. 네. 정말 이번에는 우리가 순위 몇 위 했냐 이런 아하. 것보다도 이렇게 함께 응원하는 모습들이 참 잘 정착된 그런 올림픽이 아닌가 싶어서 네. 뭐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올림픽 성적보다는 우리 그 국민들의 올림픽을 보는 어떤 수준이랄까요? 네. 상당히 높아졌다. 맞아요. 오직 결과에만 집착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보시고 실패하거나 진 선수들 이런 네. 선수들에 대한 깊은 관심도 또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런 모습이 참 좋은 것 같네요. 분위기가 바뀐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저도 사실 리우 때는 막 은메달 따면 막 속상해하고 막 난리도 어우 아니었는데 메달이야 뭐 이런 거. 예, 이번에 확실히 바뀌고 나서 응원하는 제 마음 자체도 굉장히 좀 맞아요. 보면서 즐겁다라는 생각을 처음 네.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같은 맥락으로 네. 이게 배구가 2위로 올라왔다는 게. 그러니까요. 그렇죠? 축구, 야구 아닌 배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네. 앞서 이제 전민기 팀장도 분석을 해줬지만은 축구가 10위권 밖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8강이 어떻게 보면 좋은 성적일 수 있지만 세계 10위권 밖의 랭킹인데도 불구하고 터키까지 격파를 했습니다. 그럼요. 이게 정말 일본까지 감동이었어요. 격파를 한 네. 한국 여자 배구 또 김연경 선수의 리더십 또 배구도 좀 시끄러웠잖아요. 학폭 논란과 관련해서 네, 그랬음에도 쌍둥이자매. 불구하고 예, 네, 그 논란들을 극복하고 정말 선전하는 모습. 맞아요. 이게 김연경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99% 만족한다. 메달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우리 여자 배구 반드시 3년 뒤에 파리에서는 큰 일을 해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 보면 자꾸 놀라는 게 음흠. 우리 국민들의 바닥 민심이 어디? 럭비도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럭비 정말 뉴질랜드를 놀라더라고요. 네, 뉴질랜드와 맞붙어서 올림픽 첫 터치다운을 했거든요. 맞아요. 첫 트라이. 이게 정말 트라이, 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올림픽의 감동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얘기인데요. 청취자들께 미리 질문을 드렸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 지금 청취자들께서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그 이 빅데이터상 전 팀장님, 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았나요? 어땠나요? 이재용이라는 키워드하고 가석방을 제가 이제 함께 네. 이제 돌려봤더니 언급량이 지난 한 달간 9,323건 정도. 어허. 뭐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언급량이 증가한 거고 네. 이재용 부회장 언급량 자체는 한 달 동안 27,000건이었는데 예. 제가 오늘만 봤더니 오늘 하루에만 14,000건. 아.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제 관심이 확 급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키워드를 쭉 보니까 뭐 심사라든지 여론, 국민, 약자, 여당 그 가석방에 대한 반응들이 어떤지 좀 많이 이렇게 관심들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네. 권력이나 재벌, 부자 이런 키워드들 보이는 거 보니까 네. 이 가석방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또 논의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감성어 자체는 긍부정 비율이 15.8 대 78.3으로 부정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네요. 그러네요. 반대하다라는 키워드가 가장 크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반대한다. 네. 예. 그 외에 이제 국정농단이니까 요거는 뭐 요 사안에 대한 것으로 좀 따로 떼서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특혜나 분노,
아하. 논란, 아하. 뭐 이런 키워드들 적절하지 않다,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예. 상당히 많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네. 이렇게 빅데이터 상의 부정적인 평가 감성어들이 많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에서 이제 가석방과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는 다른 결과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 빅데이터 상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맞춰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또 블로그나 게시판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이재용 부회장 너무 좋아합니다. 반드시 가석방 돼야죠. 이렇게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일은 만무하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예. 빅데이터는 조금 더 속에 있는 이야기. 음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재벌에 대해서 좀 더 배려되는 그런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유전 무죄 네. 또 무전 유죄 그렇죠. 이런 심리가 작동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 정서를 끌어다 모은 빅데이터 상에서는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네. 그런데 이제 연관으로 보게 되면은 서울 경제나 주로 이제 경제 관련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왜 필요한가? 뭐 경제 관련 투자 결정을 할 때는 오너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걸 이제 부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인으로 볼 때는 네. 이런 SNS 상에서는 좀 더 부정적인 게 훨씬 더 집중된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그런데 물론 SNS라 하더라도 네. 지금 배용찬 소장님이 설명해 주신 경제지 등에서 하는 이야기들 SNS에서도 사실 평상시 많이 하잖아요. 네. 주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경제적인 부분들, 정책에 대한 평가. 그런데 왜 유독 빅데이터 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경제 상황이나 뭐 글로벌 팬데믹, 코로나 상황 이런 것과 연관짓지 않고 무전유죄, 공정성 측면을 확 이렇게 몰려 있을까요? 일단은 보시면 경제 관련 키워드는 없어요. 이게 이제 이 가석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현재 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으로 봤을 때 예. 좀 가석방이 되는 것이 옳냐 아니냐. 네. 여기서 또 연결지어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뭐 가석방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인물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지. 네. 사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뭐 이 가석방이 꼭 필요한 것이다. 왜 그런지 어떤 역할을 나와서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아직까지는 많이 네.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하. 빅데이터 상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경제적인 내용도 나오긴 합니다. 주로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그것을 개인이 빅데이터 상에서 인용한다면 전달이 되겠죠. 더 예. 확산이 될 텐데 예. 그렇기보다는 이제 도덕적 판단, 도덕적 잣대가 더 많이 이 적용이 되는 그런 빅데이터 특성이 이제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특성인가요? 아니면 언론 특히 경제지 등에서 경제 상황과 연관짓고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이 마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처럼 하는 것이 네. 오히려 무리한 걸까요? 글쎄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가석방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이 예. 삼성의 어떤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지나 시중의 언론을 통해서 광고 홍보를 했고 그것이 네. 좀 더 긍정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응답하게 만든 결과. 근데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쉽게 조작 가능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네. 또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또 진보층에서는 가석방에 대한 반대 여론도 더 높게 나타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네네. 네, 저희가 지금 광고 시간 때문에 네네네. 일단 광고 듣고 돌아와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결과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하이킥 청취자 여론조사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8대2 압도적으로 1번 경제에 도움이 된다가 맞네요. 의견 몇 가지 좀 읽어주시죠. 전민기 팀장님. 네. 민희로 강서진 님이 1번 도움이 됩니다. 물론 본인의 의지, 기업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2136번님은 1번 부정적인 모습만 보면 미래는 더 어두워집니다. 국익에 공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좋을 듯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네요. 예, 배종찬 소장님은 2번 의견 좀 읽어주시죠. 2094님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인데 공정과 원칙이 치우치는 현상이며 결국엔 개인의 목적 달성이 아닌가요? 6461님도 마찬가지로 2번인데 말로만 공정, 공평을 외치네요.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